오늘 낭독할 책은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입니다. 지은이 엘머 레터만. 레터만 상사의 CEO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세일즈맨 중 한 사람이다. 양모 영업으로 일을 시작한 후 보험업계에 뛰어들어 2년 6개월 만에 1000여 건의 단체 보험 계약을 이루어낸 미국의 전설적인 보험왕이다. 단체 보험이 태동할 시기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보험 판매의 독보적인 인물이다. 그의 영업 노하우는 미국의 세일즈 마케팅 연구소가 영업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수많은 세일즈맨들에게 전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전 세계 30여 개의 나라에서 50년간 번역 발간되어 7천만 부라는 경이적인 판매 기록을 세운 영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고객을 뜨겁게 달궈야 한다. 책상 너머 남자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브라운을 좀 바꿔주게. 그는 교환원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후 회계 담당자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브라운인가? 지금 사무실에 레터만 씨가 와 계시네. 중요한 이야기 같아서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지 않겠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그곳으로 안내하도록 하죠. 나는 이렇게 그 회사 대표의 간단한 소개로 회계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물론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도 된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지만 대표의 소개로 만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세일즈맨에게는 팔아야 할 상품이 있고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이 가치가 있고 수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어떻게 영업을 시작할지, 소비자의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판매를 성사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다.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부분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판매 행위가 시작되기 전 판매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회의 중에 비서가 들어와 한스 씨라는 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만 이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한스 씨라고?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봐줘요. 중요한 용건이 아니면 나중에 전화 달라고 하세요. 경영자라면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아마도 전화기 저 너머에는 첫 번째 노를 듣기 전에 판매의 기초를 닦는 데 필요한 방법도 모른 채 판매에 뛰어든 세일즈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언제쯤이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사람 간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즉 세일즈맨은 고객에게 그 상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고객은 상품에 대해 확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세일즈맨에게는 판매를 위해 고객을 납득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고, 비즈니스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데일리 뉴스 레코드의 편집자인 해리 리먼은 이렇게 조언한다. 고객에게 어필할 방법을 모색하라. 상대방이 좋은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 간접 영업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무수히 많다. 어떤 상품이 되었든 고객이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필자의 친구인 월터 힐은 애틀랜타에 있는 어느 할부 회사의 대표인데 애틀랜틱 시티에서 열리는 보험회사 협회의 총회에 초대를 받아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강연을 요청받게 되었다. 매우 훌륭한 장소였고 월터 힐은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 총회에 도착해보니 첫날 오후 안건에 대한 마지막 강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총회는 몇 개의 위원회 보고와 짧은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얼마 후 의장이 단상에 올라 이곳은 아름다운 햇살이 창문에 비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며 인사말을 꺼냈다. 그리고는 일정이 무난하게 끝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하며 애틀랜틱 시티의 보드워크를 구경하는 즐거움에 대해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의 비서가 일어나 의장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자 그는 약간 혼란스러운 듯 안경을 고쳐 쓰더니 총회 일정표를 응시했다. 그러고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며 월터힐 씨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네요. 월터힐 씨가 오늘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관해 얘기해야 하는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월터힐은 자리에서 얼른 일어났지만 연단으로 걸어가진 않았다. 그 대신 열심히 준비해왔던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
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고 애틀랜틱 시티의 유명한 보드워크 구경을 마다할 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 관해 설명할 날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는 것이 어떨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모임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죠. 월터는 회고한다. 저는 강연을 허락받지 않은 불청객으로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가장 우호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었죠. 몇 년이 지난 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어 오히려 이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영업이 잘못된 경우를 찾아보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화로 내 이름을 확인하고는 무슨 상품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당시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곳에 있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일로 우리 둘 다 오후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화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그 발신자는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팔지 않을 겁니다. 레터만 씨, 우리 회사는 귀사의 일을 맡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귀사가 지역사회에 단단한 입지를 갖고 있기에 모두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난 이 말이 정직한 영업이 아니란 걸 알아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와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러나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천만에. 사실 그런 제안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흥분한 목소리로 면담을 약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나는 그가 전화로 말했던 큰 선물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자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나 내 방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에게 어떤 종류의 제안을 할 것인지 알고 싶어 방문을 허락했던 것이다. 만약 전화로 그가 말한 제안을 내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비록 내가 그가 취급하는 상품을 절실히 원한다 해도 그에게서 물건을 살 것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속임수로 접근한 이 세일즈맨에게 엄격히 맞설하고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일즈맨은 어떤 이야기라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편견이나 혹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홍보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관심을 끌 방법들도 많지만 그만큼 고객을 실망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다. 주차해둔 차를 향해 걸어가는데 자동차 앞 유리 와이퍼에 끼워진 주차 위반 딱지를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누구라도 주차 위반 스티커를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가가는 동안 급격히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가까이 가서 보니 주차 위반 스티커가 아니라 작은 광고 전단지이다. 그런데도 마치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급한 것처럼 와이퍼 위에 떡하고 올려놓은 것이다. 이 멍청한 세일즈맨아, 제발 뒤집어 놓으라고. 그 어떤 행동도 이보다 영업에 불리한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세일즈맨은 전단지는 누군가에게 수거되고 읽힌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뭐 맞을 수도 있겠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잊기 어려운 기억이 될 테니까. 그러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 성가신 일로 기억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만약 그런 방법으로 광고하려는 사람이 영업에 관해 좀 더 사려 있게 생각했더라면 애초부터 주차 위반 스티커로 오인할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다른 장소나 다른 형식으로 그만큼 확실하게 관심을 끄는 방법은 드물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불쾌감을 자극하거나 비난받는 것보다 비록 적은 수의 사람에게 보일지라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덧붙여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도 최상의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효과도 커진다. 이는 판매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어 안달인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세일즈맨은 가끔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해도 아예 마음을 열지 않거나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세일즈맨에게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려 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임에도 짜증을 내거나 마지못해 듣고 있는 표정을 할 것이다. 그런 사람과의 상담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세일즈맨이 방문할 때 환영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방문하기 전에 전화통화로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고객의 첫 번째 반응은 포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영업은 고객이 거절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고객 반응이 부정적일지라도 적절한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전망에 대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사전 작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려고 한다. 회사가 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면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호응도 얻게 될 것이다. 반면 유명 상품 대신에 이름 없는 브랜드의 상품을 팔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잘 알려진 상품은 고객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곧바로 판매로 연결되는 데도 있다. 이는 상품의 이름과 브랜드 이미지가 판매 자체를 훨씬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단체보험 영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그때는 단체보험에 대해 들어본 사람도 거의 없고 얼마나 유익한지도 몰랐다. 단체보험은 누구나 쉽게 계약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아니었고 특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들은 가입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따라서 새로운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다른 보험을 제한하기에 가능한 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모든 방법을 활용했다. 우리는 단체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신문사에 알렸고 단체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 지면에 오르고 광고에 실림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대중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단체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의 홍보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고 나와 동료들 역시 보험 판매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쯤 되자 다른 회사들도 단체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더 적극적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사실 나중에 시작한 회사들은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엄청나게 조바심을 냈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할수록 효과는 나에게 돌아올 뿐이었다. 나는 단체보험을 판매한 후에도 계약자를 이전처럼 똑같이 챙겨주려고 노력했다. 우리 회사가 단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의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활용할 기회를 늘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 굴지의 은행 한 곳과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보험에 가입한 지 정확히 4일째 되는 날 은행 직원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보험의 미덕은 재난과 슬픔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미망인에게 즉시 보험가에 해당하는 수표를 보냈다. 고인에게는 단체보험 외에 가입한 다른 보험이 전혀 없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보험사는 이런 경험을 할 것이다. 즉, 보험 계약 후 불과 며칠 만에 피보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다. 나는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꼭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나는 즉시 은행장에게 이 경험을 정리한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이 편지의 복사본을 다른 은행들에 보내 단체보험의 중요성과 혜택에 대해 어필했다. 네, 오늘은 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이 즈니 엘머 레터만은 세계 10대 세일즈맨으로 선정된 분입니다. 제가 스피치 학원 원장으로서 저희 수강생들 중에 세일즈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보험이나 뭐 다른 영업, 요런 거 하는 분들이 학원에 와서 스피치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은 남을 더 잘 설득을 할 수 있는지, 고객들을 만났을 때 거절당하지 않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이런 스피치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스피치를. 네, 이 책은 거절당한 순간 영업이 시작된다. 이 책은 세일즈맨 영업하시는 분들, 내가 어떤 거를 상대방에게 소개해야 될 때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 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